얼굴 보고 찡그린 애들 내 머릿속에 다 있다. 향수기도 있었어. 향수기 예쁘지? 밥은 먹고 다니냐? 그 안에 뭐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아저씨가 여기서 이 구멍 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와봤다. 어떻게 생겼어? 평범해요.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NA 분석 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 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금년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주 유력한 용의자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현장에 있던 DNA하고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화성에서 있었던 연쇄살인 사건 총 10건의 범죄였었는데요. 네. 그중 한 건은 이제 모방범으로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9건 중 3건의 증거물에서 DNA 일치하는 어떤 DNA가 일치하는 대상자를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국과수의 의뢰를 재감정을 의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찰청에서 지방청 단위별로 미제 사건이 쌓이자 한 2, 3년 전부터 미제 사건 해결 전담팀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성과도 내고 미제 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역사적 소명과 네. 국민들의 어떤 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DNA 분석 기술이 다시 이제 발달했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국과수에 재감정을 의뢰해서 DNA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어제 보도된 내용과 오늘 이제 또 오전에 이 수사본부장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더 확실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그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수사에서 기초 단계인데 최 변호사님 여기서 하나 좀 유력한 거는 피해자 여성의 옷, 속옷에서 나온 DNA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언론이나 경찰에서는 아주 유력하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DNA 관련 법령에 따라서 예. 이 부분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 쥐라기 공원에 보면은 옛날에 정말 수백만 년 전에 있는 그 화석 속에서 있는 피를 뽑아내서 그걸 DNA로 복제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불과 30년 전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 발달된 DNA 복제 기술을 통해서 작은 정말 DNA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복제 배양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DNA 관련 법에 의해서 유죄 확정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DNA 샘플을 다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미제, 비록 2006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장기 미제로 있던 사건들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경찰이 이 지역 경찰청 단위로 장기 미제 사건 팀을 가지고 계속 꾸려왔는데 수사 경찰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내고 싶고 또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원혼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어떤 영역만으로 가지고는 이걸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인데 실제 그 유명한 우리 김복준 교수님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 쓴 걸 보니까 이 화성 범죄 사건이 전 세계 100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경찰이 100대 세계 미제 사건 중에 한 개를 뺏는 그만큼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해서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그 경찰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용의자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저는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또 처제를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그 수감돼 있는 상태예요. 56세 남성이고요. 94년도에 당시 20살, 당시 본인도 20대였어요. 20살인 처제가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무기징역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1심, 2심에서는. 근데 이제 대법원에 가서 감형이 돼서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받았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더 좀 놀라운 것은 수법이 그 당시에 화성에서 일어났던 수법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면 스타킹으로 여성들을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여성들을 10명을 이제 살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주로 이제 스타킹이나 여성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걸로 포박을 하고서 그랬죠. 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지난번 94년도에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할 때도 비슷한 수법을 활용했어요. 네. 그리고 나이도 그 당시에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20살인데 지금 56세면 그 당시에 20살이잖아요. 또 그런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뭐 현재로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예. 여러 가지 DNA 일치 문제도 그렇고 또 수법이나 이런 부분에 와서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예. 지금 현재 이제 아주 그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범인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1급 모범수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 20년을 여기서 감옥에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찌 보면 그 전에 범죄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더 성실하게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드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최 박사님, 저도 그게 1급 모범수라는 게 조금 이례적으로 보였는데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그런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는 아주 주변에서는 아주 말썽 없이 모범적인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반사회적 성격, 뭐 사이코패스들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예. 뭐 아주 어떤 순간에 사소한 것에 의해서 아주 아까 극악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없을 때고 뭐 예전에 영화 양들의 침묵이나 하니발 같은 경우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 박사가 예. 막 그 식인적인 행동을 보이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도 어린 시절 여동생이 그 군인들에게 잡혀먹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영화상이지만. 예. 근데 여하튼 그런 충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말짱해요. 교도소에서도 아주 멀쩡하게 모범수로 있어야 감형이 돼서 무기수 같은 경우 20년 내지는 뭐 또 좀 더 빠르면 18년 만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멋있는 아주 품위는 아니지만 잘 보이는 모범수가 됐을 수는 있죠. 예. 근데 사실 이 DNA 증폭 기술이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구의 88 고속도로에서 이영택 검사가 거기에서 미제 사건으로 있는 그걸 DNA를 해가지고 수사를 뭐 했는데 나중에는 뭐 또 혐의 없음으로 끝냈지만은 이미 몇 년 전에 이 기술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왜 지금 7월부터 해가지고 20점에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여기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잘 밝혀지면 왜냐하면 처제 살인 사건에서 나온 혈액형은 O형이고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 확보한 그 혈액형은 B형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예. 여하튼 그런 건 다음으로 미룬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발달했고 경찰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억울한 영혼을 풀어주는 데는 기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최 박사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주변의 수사 관계자나 범죄자들도 그런 예상을 했어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또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유영철이도 했어요. 유영철 연쇄살인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행동의 예측을 자기들은 하는 거죠. 자기들도 뭐 어렵고 힘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자기가 숨기에 가장 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도 편할 수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범죄자들이나 유영철이 같은 경우도 아마 교도소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교도소에 지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동병상련이라고 할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습성을 잘 아니까. 네, 습성을 알기 때문에 뭐 자기들끼리 교감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이게 김남국 선생님 워낙 화성 사건이 유명하기 때문에 당시에 몽타주까지 다 그려졌었고 특성도 목격자가 있었으니까 특성까지도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랑 지금 이 사람이랑 일치하느냐 여부도 관심인데 경찰은 지금 정보를 전혀 안 내고 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경찰은 수사 중인 상황이고 사실 이 연쇄 살인범의 DNA가 일치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몽타주, 당시에 작성된 몽타주와 지금 50대 남성의 모습이 일치하는지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예. 이 화성 살인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이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희생되지 않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그렇죠. 살아남으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한 20대 후반의 남성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담배를 건넬 때, 이 불을 건넬 때에 손을 이렇게 만지고 봤는데 손이 굉장히 부드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일이라든가 뭐 농사일 이런 것들을 하는 손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얼굴이나 이런 것들 볼 때 눈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눈이 약간 이제 찢어진 가름한 날카로운 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몽타주를 작성을 했는데요. 사람 얼굴이라는 것이 물론 뭐 20대, 30대 얼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런 어떤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 당시 그 사건이 있었던 당시 88년도에 작성된 걸로 아는데 88년도에 작성된 몽타주와 지금 50대 남성의 모습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 변호사님, 경찰이 조심스러운 게 DNA가 일치한 것만 확인을 했지 정작 이 사람은 1차 조사할 때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혐의 입증을 경찰이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수사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이 시점에 경찰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냐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경찰은 경찰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DNA는 이른바 과학적 증거로서 굉장히 증거적 가치가 높습니다. 다만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이제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것이 이 혐의자의 자백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 청주에 있는 교도소에 이 급파에서 경찰관이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미 상당히 사건이 지났고 본인 스스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아마 법률적으로만 접근을 해가지고는 지금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거나 자백하긴 어렵겠지만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파일러의 어떤 조사나 이런 것을 예. 통해서 처벌이 안 되지만 돌아가신 사람들에 대한 원혼을 풀기 위한 어떤 감정적인 접근, 다양한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서 예. 이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서 정말 그 지금까지 미제에 있어서 피해 입은 가족들과 원혼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어떤 회복적 사법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증거들을 경찰이 추가적으로 그렇습니다.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야 조금 입장이 바뀔 것 같아요. 사실 이 사건이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공포, 화성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공포였고 전 국민의 관심사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화성이 많이 발전하고 수원도 예.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수원시, 화성시 저쪽만 그 당시에는요 농로밖에 없었고 가로등도 제대로 없었어요. 대부분 조금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목표로 삼았었고요. 그것도 비 오는 날 범행이 발생한 게 많았고 또 뭐 그전에는 또 뭐 괴담도 돌았는데 빨간 옷 입고 다니는 분이 또 표적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화성하면 연쇄살인이란 게 연관 검색어처럼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가지고 화성은 상당히 무서운 동네 또는 위험한 동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될 정도로 예. 엄청난 국민적 어떤 그 뭐랄까요 걱정 그다음 우려 이런 부분이 컸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 사건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밤늦게 집에 돌아다니도 못했고요. 또 뭐 버스 정장 이런데 뭐 엄마나 아버지나 또는 가족들이 나가서 마중을 나갈 정도로 예. 그 정도로 국민적인 어떤 그 분노도 일으키고 걱정과 우려도 했던 그런 사건이어서 이번에 이 사건이 어쨌든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경찰이 예. 열심히 이걸 노력을 해서 그런 어떤 뭐 범행이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줄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박사님 이거 허수아비 한번 볼게요.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 이게 주민들이 아니고 형사들이 써놓은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뭐 그걸 해결하고 싶으면 점집에도 가고 저렇게 이제 저렇게 허수아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서 저주 비슷하게 하면서 자수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사 기법이라든가 뭐 정말 열혈 형사들이 많았고 뭐 수십 일을 그냥 야외에서 자는 형사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그렇죠. 있었고 뭐 수많은 아픔들이 있으니까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자수를 하라고 했는데 그 10건의 사건 중에 8번째, 10번째는 다른 사람이 한 걸로 다 이제 밝혀졌고요. 예. 그 8건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면 수심이고 페르소나 두꺼운 가면을 얼굴에 인두껍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 한다고 해갖고 움직일 사람이면 저런 짓을 하지도 않았죠. 예. 예. 이게 이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때문에 더 유명해졌는데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어떤 소회가 있었는지 좀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범인이겠죠. 그 되게 과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자기가 한 행동이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개봉하면 극장에 올 것이다. 그래서 뭐 라스트 씬을 그렇게 송강호 씨가 카메라를 보게끔 했던 것도 그 극장에 온 범인과 그 실패한 형사가 서로 눈을 마주치게 해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거고요. 1971년 이전생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혈액형 B형인 분들을 추려서 신분증과 함께 모발을 하나씩 하면 부차 사건 희생자분 치마에서 그 정액방울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유전자 정보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셨다면 딱 해서 모발을, 그리고 그분의 성격상 이런 10년 만에 하는 이런 행사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누구 나가시는 지금? 농담입니다. 뭐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하승균 전 팀장이라고 이 사건만 쫓아오신 분들, 하승균 팀장 얘기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분이 아마 만나면은 딱 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나서 잠을 못 잤다. 그렇겠죠. 예. 정말 잡긴 잡았는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노니까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정의의 심판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만나러 교도소 면회를 할 생각이다. 그래서 그때 본인이 수사했던 경험과 이 사람이 맞는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정말 10년, 퇴직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저렇게 생생하게 어떻게 보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 그 본인의 어떤 투철한 직업의식, 거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이게 김남국 선생님 짧게 이게 공소권이 없어서 처벌은 못하는 거예요. 입증을 해도. 네, 오늘 이제 수사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밝혔는데요. 이미 공소시효가 2006년도경에 말에 이제 완료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처벌은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밝히겠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수사팀에 투입됐던 여러 수사관들 그리고 여러 보존돼 있는 증거와 증거물들을 통해서 용의자가 정말 확실히 맞는지 이것을 좀 밝히겠다라고 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